안녕하세요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25년 6월 29일 일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장마 기간이라 그런지 좀 끈적한 기가 있군요. 오전에는 빗방울이 좀 내리더니 저녁 때 약간의 햇볕을 좀 볼 수가 있군요. 잘들 계시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심화강의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장집 고원 발열 발효란 무엇인가에 한번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농법의 핵심 기술이죠. 바로 고원 발열 발효에 대해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종합해 보면 농사에서는 빠르고 강한 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걸 가장 잘 실현한 방식이 바로 이 기술입니다. 고온 발열 발효란 70도 이상의 고온 상태에서 탭이 즉 건불이 스스로 열을 내며 발효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썩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미생물 그 작용을 최대한 끌어올려 고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로 정화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자연 발효의 고속 버전, 자연 순환의 농사 속 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장집 발열 발효 대비 에너지 농법의 핵심이죠. 이것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작동합니다. 볏짚이나 낙엽, 풀 이러한 것들로 건불이죠. 적정 수분 60%에서 70%를 유지시켜 줍니다. 손으로 그 건불을 꽉 쥐면 살짝 물이 손끝에 맺히죠. 조금만 있으면 똑 하고 떨어지는 이러한 상태예요. 그리고 충분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뒤집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미생물 호기성 발효를 유도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적재를 해놓으면 3일에서 5일 안에 70도 이상 고열 진입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병원균과 해충의 알, 부패균이 사멸되지요. 이후 점차 온도가 저하되면 이 기간이 약 한 달에서 70일 정도 걸립니다. 70도 이상 고열 진입을 한 그 건불 퇴비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후 점차 이렇게 온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뒤집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정된 유기태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3번 정도의 이러한 것을 반복하게 되면 냄새도 없고 병해충도 없고 생명력 넘치는 퇴비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퇴비와 뭐가 다를까요 도대체? 많은 농민들이 일반 퇴비도 발효된 거라 생각하시죠. 그러나 대부분 발효가 아니라 썩은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를 잠깐 좀 알아볼게요. 일반 퇴비와 고온 발열 퇴비를 한번 잠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퇴비는 미지근한 상태로다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보통 30도에서 많이 올라가 봐야 50,
5도에서 6도 정도입니다. 채 60도도 못 올라가요. 이런 상태로다가 유지되다가 그것을 끝내고 퇴비화 됐다라고, 발효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고온 발열 발효 퇴비는 고온, 즉 70도 이상을 얘기합니다. 70도 이상에서 86도까지 오르지요. 예, 이렇게 온도가 다르고요. 이렇게 만든 일반 퇴비는 악취가 남아 있어요. 냄새가 계속 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온 발열된 퇴비는 냄새가 없습니다. 전혀 아무런 냄새가 안 나요. 완성됐을 경우에요. 예, 그리고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병충해가 어떠한가? 오히려 알이나 곰팡이가 남아 있고요. 더 생성되어 있습니다. 왜? 저온에서 썩는 균이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온 발열에서는 이러한 것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일반 퇴비에서는 병원균 포함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그러나 고온 발열 발효로다가 한다 그러면 유익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로운 균. 네, 우리가 농사에서 그 필요로 하고 좋은 균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균의 중심으로다가 되어 있어서 식물과 그 토지의 정화를 아주 일사천리로다가 해 나간다는 것이죠. 즉 발열 발효 퇴비는 토양을 정화하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자체가 살균, 해충 억제, 미생물 공급, 이러한 역할을 동시에 해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발효 과정은 사람이 열을 가하는 게 아닙니다. 미생물의 대사작용으로 스스로 열이 나는 것이죠. 고온에 강한 고기능성 미생물들이 이 환경에서 살아남아서 토양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토양 내 병원균을 억제하고요. 토지에 남은 유기물, 네, 뭐 식물 뿌리나 뭐 이런 것들도 많지요. 풀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을 빠르게 분해를 시켜주죠. 식물과 뿌리 공생을 촉진시켜 준다는 것이죠. 뿌리 주변 환경을 안정화시켜 주고요. 예, 즉 이 퇴비를 넣으면 흙이 스스로 살아 움직이며 병해충을 막는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장집 에너지 농법을 적용한 밭에서는 농약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 이러한 밭이요. 해마다 땅이 더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수확량이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안정되고 아주 맛도 깊어집니다. 색깔도 좋고요. 왜냐하면 작물이 병해에 시달리지 않고 뿌리를 깊게 안정적으로다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고온 발열 발효 퇴비 만들기 요약 포인트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른 풀이나 볏짚, 낙엽, 톱밥, 네, 이런 것들을 물을 뿌려서 수분을 유지시킨다. 60%에서 70%. 요 상태는 손으로 그 건부를, 물 먹인 건부를 꽉 쥐면 물방울이 똑 하고 떨어진다. 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적재해 놓고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기 위해서 2m에 2m로 적재를 해 놓는다. 온도가 오르면 70도 이상에서 86도까지 오르는데 이 중간에 온도가 오르다가 이제는 떨어지는 듯 하면 다시 뒤집어서 산소를 공급시켜 준다. 이것을 3회, 4회 정도 반복한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든 퇴비는 비료가 아니라 살아있는 흙을 이용한 정화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그 핵심 정리를 다시 한번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고온 발열 발효는 자연의 미생물 작용을 고속으로 활용한 정화 시스템이다. 병원균, 해충의 알, 부패물은 고온에서 사멸한다. 살아남은 미생물은 토양 내 병해충 억제와 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예, 이 퇴비를 쓰면 농약 없이도 건강한 작물과 지속 가능한 농사가 가능하다. 예,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이곳의 수요 세미나에 참석해서 질의응답 한번 가져보시면 좋고요. 아니면 바쁘셔서 못 오시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제가 성의껏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이해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퇴비 하나가 농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썩은 퇴비는 병해를 부르죠. 살아있는 퇴비는 병해를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료 중심 농사에서 정화 에너지 중심 농사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이러한 고온 발열 발효 퇴비가 흙과 작물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청양고추를 심어 놓은 곳이에요. 지금 잘 보이실래나? 잠깐만요. 위에서 보면 지금 상태가 이래요. 아주 키도 쭉 올라와 있고요. 고추도 좀 많이 달린 그러한 상태가 지금 아주 좋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도 1m에 한 주씩을 심어 놓은 곳인데 벌써 위에는 다 덮여서 꽉 찼습니다. 네, 그리고 요 옆에는 지금 오이죠. 씨앗을 직파한 오이가 벌써 이렇게 자랐습니다. 일주일 뒤면 이쪽에서도 오이 수확이 아마 한참 이루어질 것이에요. 모종을 내는 것도 뭐 장단점이 있지만 씨앗 파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씨앗 파종하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씨앗 파종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늘 주화가 있던 곳이죠.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마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곳에다가 이 옆에요, 주화 옆에는 양파가 있었는데 수확을 끝냈고요. 양파 수확 후에 참깨 비닐을 깔아서 이곳에서도 참깨 수확을 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해 놓은 상태예요. 이 토지가 쉴 시간이 없죠. 예, 또 이 참깨가 자라서 수확되고 나면 바로 또 다음 장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구원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려면 장목 잘 선택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런 것도 궁금하시면 한번 문의 주세요. 제가 성심껏 연구원 여러분들의 토지가 어떤 상황인지만 알면 그 토지에 맞는 그러한 장목을 한번 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